은이 심상치가 않은 거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은의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은값이 안 오르고 백이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세계는. 사장님, 요즘 은값이 계속 치솟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외에 또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에 한번 알죠? 정보원 있는 거. 아하, 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정보력과 신속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성씨, 네. 혹시 그거 알아요?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을 재생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재생에너지가 무엇이냐? 아까 지금 말한 거는 어떤 종류를 얘기한 거고, 네.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자연에서 축출할 수 있는 에너지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축출할 수 있는 에너지라 그러면 무슨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일단은 자연 그대로 아까 지금 말씀드린 풍력, 지열, 조력,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무엇이냐면 바로 태양광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온실가스라 그래가지고 네. 탄소 배출량, 이것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세계적으로? 아마 중국 아닐까요? 그렇죠, 중국. 네. 그 다음에 2위가 어딘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2위는 미국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2위가 네. 1위 보고 너희들 뭐 탄소 배출이 너무 많고 막 이렇게 설명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게 얘기한 거 보고 네.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 태양광을 갖다가 증설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중국이 작년도 비해서 올해가 30%인가 증가하고 있어요. 30%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느 기간 사이에? 한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그러면 굉장한 증가율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5년 더 있으면 2030년이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나라의 퍼센테이지가 무려 4배나 올라갈 추세예요.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네네. 재생에너지, 이런 조력, 지열, 태양광, 수력, 이런 것들은요, 네. 이거 미래산업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자연으로 와가지고 옛날부터 뭐 댐이 있어갖고 수력도 하는데, 이 모든 산업들이 바로 미래 산업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그렇게 화석 에너지, 근데 화석 에너지들이 대표하는 것들이 뭐겠어요? 석유, 석탄. 석유, 석탄,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거는 지층에 있는 뭐 이게 원인인지 저는 또 몰라요. 뭐 옛날에 있던 뭐 화석에 있는 뭐 동물, 식물들이 있어갖고 그게 오래돼갖고 네. 썩어가지고 네. 뭐 그랬다고 하는데 뭐 저는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이 모든 화석 에너지들은 결국은 고갈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무한한 것이 바로 이 재생에너지라는 거죠. 재생해서 쓸 수 있다 해서 재생에너지인데, 각 국가들에서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 그리고 앞으로의 에너지는 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에너지를 갖다가 보관하고 쓸 수 있는 양이 거의 25%나 돼요. 물론 태양광으로 인해서 된 건 아니고 거기에는 풍력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지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재생 에너지를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4분의 1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전체 전기 소비량의 4분의 1을 그렇죠. 재생에너지로. 자기네들이 생산해내는 에너지의 4분의 1이 재생에너지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5년 있으면 4배로 더 증가할 거란 얘기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자꾸 왜 재생에너지를 얘기하냐면은, 특히 태양광. 이 태양광이요, 이제 여러 가지 패널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셀이라는 부분에 바로 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은이, 태양광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은의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앞으로 5년 있으면은 태양광이 4배로 증가한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의 은을 소비할 수 있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무려 2억 온스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억 원 쓰면은 도대체 얼마 정도 되지? 지금 한 39달러 정도 하거든요, 이런 세. 그래서 달러로 한번 환산을 해봤더니 무려 10조 정도 돼요. 그럼 이게 10조가 뭐예요? 매년 10조 정도에 되는 은이 이 태양광만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거죠. 와.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어떤 이런 멕시코 강산 얘기도 했고, 이 은이 사용되는 걸 여러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한번 제가 얘기한 거 한번 얘기해봐요. 은이 미래 산업에 어디에 많이 쓰이는지. 무기산업. 무기산업, 좋아요. 무기산업. 전염병, 팬데믹 때 팬데믹. 향균, 살균 어, 효과 오케이, 때문에 오케이. 많이 쓰인다고 예. 하셨고 전기를 많이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AI 쪽, AI 전기 칩. 자동차, 예. 전기 관련된 거는 거의 그렇죠. 거기에 방금 전에 무기 얘기했죠. 무기에 은이 많이 사용된다는 거를 최근에야 많이 알았어요. 네. 특히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왜 은이 많이 사용되는지를 그건 잘 몰라요.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다는 거는 이런 국방부나 이런 데서 뭐 이거는 뭐 비밀이다, 극비다 해서 알려주지 않지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저희가 은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배터리예요. 정말 배터리에 은이 많이 사용돼요. 그 전에 뭐예요? 리튬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옛날에 제가 전해질이 그 전에 액화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고체, 전고체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왜 은을 왜 하필이면 뭐 알루미늄을 쓰고 구리를 쓰지 왜 은을 쓰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은이요. 태양광에 있는 거는 전기 전도율 때문에 그런 거고 빛 반사율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아까 지금 무기 얘기했죠? 무기에는요, 리튬 배터리는 바로 습도에 약해요. 물에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은 물에 강해요. 그래서 어뢰 있죠, 어뢰. 잠수함에 나와갖고 빵! 아, 네네네. 거기도 은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밖에 왜요? 없구나. 물에 물에 강해요. 그리고 또 어디 강해요? 열에 강해요. 그리고 또 어디 강해요? 추위에 강해요. 그러니까 추위에 강하고 열에 강하고 습도에 강하다. 그러면 무기로서는 최적화된 거예요. 아프리카, 북극, 남극,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때요? 은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염려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네. 첨단 무기, 그리고 우주 항공 기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전기 기차, 열차가 나올 네.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제가 은을 강조해도 정말 끝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은이 많이 사용돼요. 봤죠? 태양광 우리가 얘기할 때 은이 태양광에 뭐 좀 들어가나 보다. 네. 근데 매년 2억 온스가 들어가는지 누가 알았어요? 요거 보시고 뭐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십시오. 저는 네.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출은 안 할 건데요. 그렇게 저희한테 보내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제가 제 생각으로 뭐 이렇게 뭐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게 이제부터는 근거가 있는 것만 제가 되도록이면 발설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따로 뇌피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네네네. 그래서 매년 2억 온스 네. 은에 대해서 10조씩 태양광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어쩌냐 이거예요. 공급은요 지금 일단은 광산이 노후화가 됐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광산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일하는 처우 개선을 위해서 스트라이크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사업이요? 예. 그리고 이제 거의 약간 노조식으로 네. 해서 우리 일 안 한다. 네. 이런 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멕시코, 페루 같은 데도 자기네들이 국유화를 함으로 인해서 원자재 무기화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쓸 곳은 많고 그 쓰는 곳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전에 로봇에 들어가는지 의료기관에 들어가는지 무기에 들어가는지 우주 항공 기술에 들어가는지 좀 알아봤자 전자제품하고 뭐 전기차에 들어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은이 공급이 잘 돼야지 수요가 되는데 지금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수요를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금 같은 경우에는 재생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팔찌를 한다, 목걸이를 한다, 이런 제품 속에 있는 금이 있다 그러면은 금값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돈이 들더라도 이 금을 캐내는 게 좋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회수합니다. 재활용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은은 어때요? 은은 재활용한다는 소리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할 수도 있는데 그 재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과
금의 비율이 무려 한 85배 정도 되는데 네네네. 금 85배의 효율성이 있어야지만 은도 적극적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뽑을 수가 있는데 은값에 비해서 은 회수하는 값이 더 많이 드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요. 은이 어떻게 생산이 되는 거 알아요? 모르겠어요. 은은요 이렇게 광산에 들어가면요 허연 게 보이네 빵빵빵빵 야 은이다 녹이면 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은이 은근히 까다로워요. 이거는 축출을 해야 돼요. 보통 은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납이에요. 그래서 그 납을 막 캐다 보다 보면은 이렇게 납하고 은하고 뭐 텅스텐, 아연 이런 거 다 섞여 있어요. 거기에서 은만 빼내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은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은 납 연자에 은자예요. 그래서 연은 분리법이라 그래요. 이 기술을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그거는 녹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납이 먼저 녹아요. 납이 녹아서 흘러내린 나머지가 은이에요.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이 기술을 최고로 갖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예요? 네. 오. 요건 제가 나중에 이제 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은만 잘 축출하는 기술을 최고로 갖고 있던 게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그건 나중에 재밌으니까 따로 네네네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은은 재생률, 회수율이 적어요. 몰라요. 나중에 뭐 은이 뭐 한 50배로 오르면 은을 축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그래도 있는데 남으니까. 네, 근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은은 소모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은으로 된 목걸이, 팔찌 이런 거는 녹여서 다시 재생이 되고 바나 그래뉼 뭐 이런 것도 뭐 은 원료랑 같은 거니까 괜찮은데 그 외에 이렇게 미래 산업에 들어가는 산업체에 있는 거는 회수가 좀 힘들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좀 있으면은 중국에서 태양광 기기를 설치를 예정한 개수가 나올 거예요. 연도별로. 그리고 은이 얼마큼 들어간다. 연도별로 나올 거예요. 요거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나온 거니까 요걸 한번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중국이 세계 몇이요? 은 3위요. 3위, 어떨 때 뭐 2위라고도 맞아요. 하는데 거기도 이제 은이 많이 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전 그래요. 앞으로 은은 전 세계적으로 기축 원자재로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주원자재. 예, 왜냐면은 앞으로는 보세요. 원자재 싸움입니다. 그리고 원자재로 무기화됩니다. 그러면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우위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은이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근데 생산해내는 은보다 이렇게 많은 양들이 은이 소모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은들이 회수가 안 되는데 은값이 안 오르고 백이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은 23일입니다. 지금 계속 은값이 올라가서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은을 길게 보라는 얘기죠. 5년, 10년 이 정도로 해서 내가 이 돈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금과 은에 투자하고 재테크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원자재가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원자재가 고갈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 나라보다 우위에 쓰려면요 원자재 많이 갖고 있고 원자재가 무기화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 히토리 갖고 장난 안 칠 것 같아요? 칩니다. 이제 멕시코도 은 갖고 장난 칠 거예요. 금 많이 갖고 있는 중국, 미국, 금 본위제, 미국은 원치 않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세계는. 그런데 아직까지 에이 그거 뭐 어떻게 되겠지.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죄악이다. 왜? 점점 돈의 가치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하고 은 아니에요. 요즘 코인 막 오르죠. 그 전에 주식 좀 올랐죠. 그래요. 돈은 그렇게 도는 거예요. 주식에 갔다가 코인에 갔다가 부동산에도 갔다가 다시 또 금으로 왔다가 하는데 이 안전자산인 금과 은은 5%, 한 10% 정도는 그냥 묵혀놓으세요. 그러시면 얘네들은 저절로 큽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값, 은값이 오르는 그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효과가 지금은요, 은 같은 경우에는 생산보다 소비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뻔한 거 아닌가요?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생산보다 소비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오를 수밖에 없죠, 값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가파르게. 더 가파르게 오르죠.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네. 생각해보세요. 은값이 지금 215만 원 정도 되는데 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관심이 쏟아질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 정도 됐을 때 관심이 쏟아지면서 너도 나도 막 산다? 좀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안정될 때, 남들이 살려고 달려들지 않을 때, 그때 좀 편안할 때 사두시는 게 어떠신지요? 실시간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나라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이 관점은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아우를 수 있는 미국에 있는 통신과 더불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